케이스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제 계획은 좀 외부에서 그 말레이시아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말레이시아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동영상 작업을 좀 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말레이시아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오고 있어서 여차 잘못하면 빗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그 동남아의 스콜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동남아 스콜 그러면 한참 무더운 시간대 오후 한 2, 3시 정도에 한번 잠깐 한 1, 20분 확 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시원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 스콜인 특징인데, 요즘에는 그런 스콜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한국의 장마철 날씨에 비 오듯이 와요. 그러니까 뭐 대중 없습니다. 뭐 꼭두 새벽에도 확 왔다가 밤새 내내 왔다가 또 오후에 왔다가 뭐 대중 없이, 그리고 막 쏟아지고, 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장마철을 연상하는 그런 기후 조건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외부에 오후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관계로 뭔가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는데 외부 활동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실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비자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자 간단하게 말레이시아를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로 한 그 체류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서 적합한 비자들이 뭐가 있는지 한 몇 개만 말씀드리고요. 또 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가장,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관문인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시고요. 그럼 입국 심사를 하시고 자기 수함을 찾아서 목적지 행선지를 가시는 건데, 가끔 요즘에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에게도 입국 거절하는 사태가 동남아 국가에서 간간히, 빈번한 건 아니고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케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비자는 우선 미국의 영주권 같은 성격의 비자가 있습니다. PR이라고 그러세요. Permanent Residen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뭐 영구 체류죠. 근데 이제 이 PR 비자는 그냥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의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원하면 PR 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우자 외에도 말레이시아 국적자와 결혼하는 것 외에도 뭐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그 PR 비자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PR 비자는 뭐 혜택이나 이런 건 다 그 시민권자하고 동일하다고 그래요. 단지 이제 선거권만 없는 것 뿐이고, 그렇게 보면 거의 뭐 미국의 영주권하고 유사한 그런 성격의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은퇴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MMTH, 마이 말레이시아 세컨 홈이라는 그 비자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용어죠. MMTH 비자가 있고요. 이거는 은퇴 이주 비자인데, 이 말레이시아 은퇴 이주 비자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은퇴 이주 비자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 보면 50세 이상, 뭐 55세 이상, 일정 연령 이상에게만 주어지는데, 말레이시아는 그 기준이 좀, 나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50세를 전후로 해서 예치금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면 뭐 15만 링깃, 50세 미만이면 30만 링깃, 2배를 더 예치해야 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퇴 이주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40대도 은퇴 이주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대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은퇴 이주 비자인데 그냥 마이 말레이시아 세컨 홈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그게 꼭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MTH 비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뭐 말레이시아 내에서 어떤 뭐 불법을 저지르다가 뭐 그 범죄 기록이 남는다든가 뭐 그런 거, 뭐 특정 사유만 아니면 간단한 리뉴얼 프로세싱을 통해서 10년 또 갱신이 되고 그런 비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영리 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비자죠. 이거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법인, 업체,
취업을 했을 경우에 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제 발급받는 비자고요. 워크퍼밋은 예전에는 2년짜리가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워크퍼밋을 조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년짜리도 많이 주고요. 그나마 그 1년짜리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비자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자가 이제 가이던스 비자라고 해서 이 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보호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인데 기간은 1년이고요. 1년마다 갱신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말레이시아 내에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한 그 가이던스 비자는 계속 갱신이 가능한 그런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자와 관계없이 그냥 단순 관광 목적으로 오는 한국인들은 90일. 보통 우리가 이제 무비자 이 기간을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날짜로 계산을 꼭 하세요. 왜냐면 간혹 3개월 무비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로 뭉뚱그려서 계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버스테이 하시거나 그래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있으시니까 비자 체류 기간은 무조건 90일, 60일, 30일, 27일, 7일 이렇게 날짜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90일 무비자가 주어지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30일, 그 다음에 필리핀도 30일, 베트남이 30일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젠가 제가 27일 이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90일 무비자 관광 비자를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지는데요. 90일 무비자를 주다 보니까 그 90일 무비자를 가지고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태국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90일 체류하시고 90일을 오버스테이지 않고 주변에 인접국가나 아니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한국을 겸사겸사 갔다 오시는 경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90일 이런 식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년씩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몇 년씩 거주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자 브로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자 브로커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그냥 여권만 챙겨갖고 가서 자기가 아는 이민국 직원한테 커넥션 걸려있는 직원한테 일정의 돈을 주고 도장을 받아갖고 오는 그런 형태의 비자 브로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육로를 통해서 국경을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북쪽으로는 태국이 있고요. 핫야이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남쪽으로는 싱가포르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서 한 짧게는 3시간 이상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싱가포르의 비자 브로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싱가포르를 나가면 나간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후에 들어오면 전산상으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하고요. 핫야이 태국 같은 경우도 근데 태국은 그 브로커들이 얘기하는데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국을 관광 겸 해서 갔다 오자고 그렇게 해서 2박 3일 이렇게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요. 첫 번째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여권을 브로커한테 주고 알아서 도장을 받아갖고 오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또 그것 때문에 그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끔 그 도장이 가짜 도장을 받아갖고 오는 브로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르죠. 그냥 자기 여권.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여권을 줘놓고 도장이 안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지 들쳐도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분이 출국을 하실 때 공항에서 걸려요. 왜냐면 그 도장이 가짜 도장이기 때문에
그 이민국 전산상에는 그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그 입출국이 된 기록을 안 뜨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체류자로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렇게 해서 비자 리뉴가 필요하신 경우에 비자 브로커를 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그런 형태의 비자 연장을 하시고자 한다면 본인이 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을 내셔서 본인이 여권 들고 그거에 이렇게 맞춰서 그 버스를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도 이웃 태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태국에 이제 마사지, 안마 마사지, 그 다음에 술집, 유흥업소, 이런 그 태국에 있는 태국 친구들이 와서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30일밖에 안 주거든요. 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30일 체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마다 다녀야 돼요. 한 달마다 버스를 타고 2박 3일 코스로 가서 자기네 그 국경 도시인 핫야이라는 데 가서 2박 3일 머물고 다시 들어오고, 이걸 한 달마다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뭐. 그래도 한국 분들은 선택의 폭이라도 있어요. 싱가포르를 가든 뭐 태국을 가든 어떤 경우든지.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시간이 좀 드시고 본인이 좀 시간적으로 피곤하시더라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갖고 가서 같이 이제 나갔다가 나와서 도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그 체류 도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끔 이제 일부러 겸사겸사 그 정도 때쯤 되면 주변국을 여행 삼아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2년이 되면 이민국 직원이 봤을 때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 올 때마다 보통 한 뭐 2달 넘게 체류하고, 또 나갔다가 짧게는 2박 3일, 뭐 길게는 일주일이면 또 들어오고.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단순 관광객이라는 느낌을 안 주면 이제 이민국 직원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비록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왔냐,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장기간 체류를 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돌아가는 티켓 갖고 있냐.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네가 그러면 관광객이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단이 어떨 때 나냐면요. 이런 거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이민국 직원들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아마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어느 나라를 가든 이민국 직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그 친구가 그날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못마땅해서 입국거절을 한다고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그 친구의 고유 권한인데, 단지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감을 하는 부분이라 간혹 그 친구들이 볼 때도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왜 화를 내지? 왜 언성을 높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입국거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민국 직원이 뭐라고 물어본다 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그 얼굴 표정을 하신다든가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거는 그냥 나 이 나라 안 들어올래 라고 본인 스스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냥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친구들도 사람인지라, 더더군다나 이건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무슨 노동하려고 돈 벌려고 온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명하고 이해를 요하면 얘네들도 이해를 해요. 알았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데, 간혹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적응 못 하시고, 이민국 직원하고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여서 감정 표현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10점 8구, 그냥 거의 99.9% 그냥 입국 거절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말레이시아는 또 하나 얘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국 거절이 되면 출발했던 대로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그래? 그럼 나 말레이시아 안 가고 딴 데 갈래. 그러고 가실 수가 없고 한국에서 오셨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어디 그 출발지 글로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고 뭐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공항에서 그 사건을 스스로 만드시는 우를 범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이민국 그 데스크 있잖아요. 그 라인 거기서 만약에 그 거기 직원이 몇 가지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뭐 하긴 요하고 뭐 다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지가 뭐 이렇게 확신이 안 쓰면 그 공항 옆쪽에 이민국 직원들 좀 베테랑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글로 뭐 이제 지 개인적인 그 생각을 적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로 가시면 사무실에서 또 그 심층 그 검사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물어보죠. 같은 거 물어봐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도 입국 거절이 되면 진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웬만하면 뭐 들어주려고 그러고요. 뭐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얘는 그냥 불법 체류가 눈에 보여 이런 거 아닌 바에는 그냥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뭐 언성 높이시고 이민국 직원이랑 뭐 기분 나쁜 티 팍 내시고 화내시고 이러면 뭐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입국 거절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두리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좀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요즘에 뭐 태국도 비자론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한국 분들이 입국 거절을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그래요. 태국은 작년 초부터 정책적 그 정부에서 비자론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공문도 내려 있고 그래서 수시로 요즘 뭐 태국 뭐 수시로 뭐 그 불법 체류자들 단속 기사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말레이시아도 요즘 그 간간히 그 한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에게 조금 갸우뚱거리게 싶다 싶으면 그런 것들 요구하니까 그냥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내가 너라도 이해한다. 내가 이런 건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근데 나는 어떤 경우든지 뭐 여기 와서 단지 여기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놀러 오고 골프 치고 골프 즐기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뭐 한 달 있고 두 달 있고 그러는 것 뿐이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에 그 항공권도 리턴 티켓을 준비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근데 뭐 편도 티켓 정말 와서 막 한 몇 년씩 말레이시아에서 막 밖에서 살다가 갈래 그러시지 않으면 사실 뭐 편도 티켓 끊을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어느 정도 있다가 나는 말레이시아 말고 어디 주변의 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거야 라는 그 티켓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꼭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만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말레이시아에 잠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또 가는 티켓을 갖고 있다는 거, 그 티켓만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보여달라는 것까지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주 요구하는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미화로 한 1,000불 정도? 미화로 한 1,000불 정도 항상 현금은 그냥 비상용으로 혹시 그거는 뭐 주변에 꼭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얼마든지 사람 일이라는 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유두리 있게 생각하시고 해외여행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제발 동남아 특히 동남아 오셔서 좀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여전히 조금 사람 무시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런 행동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같은 또 한국 사람들한테 욕먹이는 거니까 자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동남아 영목민 K씨였습니다.